어려 보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단연코 주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주름이랑 손등주름을 보면 그 사람 나이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목주름은 숨길 수 없는 나이테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피부 자체도 워낙에 얇고요. 또 지속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죠. 피지 분비도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잔주름이 생기기도 굉장히 쉬운 부위예요. 또 얼굴 못지않게 햇빛에 의한 노출이 또 많죠. 그런데 대부분이 얼굴까지만 자외선을 차단하지 목은 또 잘 차단하질 않아요. 로션을 바를 때도 목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잘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얼굴만 보지 않고 목까지 같이 보거든요. 얼굴이 아무리 탱탱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도 시술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로주름은 손금이나 보조개처럼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요. 핸드폰도 많이 보시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계속 이렇게 앞쪽으로 내미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젊은 나이 때부터 목주름이 좀 심하다, 목주름이 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노화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름은 이 세로주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턱을 이어주는 이 부분에서도 세로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되고 밑쪽으로도 가로주름 사이를 마치 좀 바둑판처럼 이렇게 세로로 연결하는 주름들이 생겨요. 이게 되게 듣기 싫은 말인데 약간 칠면조 목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주름이 축축 늘어지기까지 하니까. 사실 이전에는 목주름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세로 목주름에 가시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건 보톡스 시술이거든요. 이마나 뭐 미간, 뭐 주름 보톡스처럼 근육 요 목 쪽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얇게 스킨 보톡스처럼 놓게 되면 칠면조 목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도 살짝 달라붙게 되고요. 근육도 같이 좀 약화가 되면서 움직임을 약간 제한하는데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목 이렇게 당겨지고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는 있어요. 울세라나 써마즈 이런 리프팅 레이저 있잖아요. 이것도 목에 탄력을 주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살이 많으면서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리프팅 레이저가 만족감이 높은 편이죠. 얼굴 같은 경우는 그냥 탄력을 주고 싶으면 전체를 다 하잖아요. 하지만 목은 피해야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 전체로 레이저를 가는 것보다는 중심부에 이제 기관이 있다거나 밑에 있는 갑상선 이런 부위들은 좀 피해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건 아무래도 필러 시술인 것 같아요. 가로 목주름은 가만히 있어도 파여 있죠. 그래서 보톡스나 이런 레이저만으로는 깊은 가로 목주름을 완전히 완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지지대처럼 주입해서 당겨주게 되고 파여있는 곳을 채워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주름 필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시술 직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직접 시술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목주름은 주로 이 벨로테로 소프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주 묽은 편이라서 특별하게 필러가 드러나는 모양 없이 자연스럽게 주름만 잘 메워주거든요. 유지력도 강한 편이라서 벨로테로 필러를 이용해서 한 2회 정도 시술을 하는 편이고 목주름이 있는 라인을 제가 미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놔서 일단 이 모양대로 필러로 좀 채우는 시술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지금 1차적으로는 그래서 깊은 주름을 필러로 채운 상태예요. 20대 분들이시라거나 30대 초반 분들은 사실 이렇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예쁘게 모양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탄력 자체가 좀 업이 돼야 되거든요. 제형이 굉장히 묽게 나온 원래 눈가 전용 리쥬란 아이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탄력까지 같이 채워줄 거예요. 사실 목은 시술할 때 통증이 얼굴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붉어짐이나 자국은 얼굴보다 좀 더 오래 가는 편이기는 해서 며칠은 스카프 같은 걸로 좀 목을 가리고 다니시는 게 햇빛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어서 더 좋겠죠. 이렇게 1cc 가지고 목 전체 주사까지 리쥬란 힐러 주사까지 끝냈어요. 진정 관리까지 하고 나면 지금은 좀 붉은 자국이 있지만 그 자국도 빨리 흡수가 되는 편이에요. 처음에 시술을 받고 한 달 있다가 2차까지 하고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난 상태인 것 같아요.
전혀 티가 안 나죠. 정도 따라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강도로 그렇게 한 2번 정도 받으면 한 1, 2년 정도는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바늘 자국만 없어지면 거의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필러는 부작용도 많다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많은 용량을 넣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름 필러 같은 경우는 피부에 굉장히 얇게 그리고 아주 소량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러 시술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하고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굵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조함을 좀 예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지 않도록 세안하거나 샤워하신 다음에는 보습제를 반드시 목까지 좀 발라주시면 좋겠고요. 피부 노화의 주적이 자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는 꼭 목까지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까지 발랐으면 나중에 클렌징까지도 목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된 자세를 바꿔야겠죠. 핸드폰 이렇게 목 빼고 하는 습관이나 구부정한 자세 이런 경우에는 목주름뿐만이 아니고 척추 건강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중간중간 꼭 스트레칭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내 목을 예쁘게 가꿔서 10년은 더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